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7월 7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려했던 코로나19가 4차 대유행에 접어들지 않았나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확진자 수가 1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단기적인 현상이길 바래 보는데요. 각 보건소 앞에 검사 받으려는 사람들이 계속 줄을 잇고 있다는 소식에 아마 당분간도 이 추세가 쉽사리 꺾이지는 않을 듯 해 보이는데요. 어서 백신 접종이 늘어야 하겠죠. 그래야 어제 설명드린 대로 영국, 싱가포르처럼 코로나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LB그룹이 그 길을 좀 터 주었음 하고요. 코로나 확진자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해서 4차 대유행 우려가 있는 가운데 아이러니하게도 주식시장, 코스닥 시장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코스닥 시장은 좋았습니다. 21년 만에 오늘 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참 세상에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식시장도 그렇고요. 감자칩도 그렇죠.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과자가 감자칩인데, 감자칩 탄생 배경을 보시면요. 옛날 미국에서 어느 한 손님이 감자튀김을 주문을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감자튀김을 갖고 오니까 덜 익었다라고 하면서 한 두세 번 더 좀 튀겨오라고 주방장한테 시켰대요. 그래서 주방장이 화가 나가지고 골탕 먹이려고 포크에 찍히지 않을 만큼, 왜 서양 사람들은 포크를 쓰니까 얇게, 아주 얇게 썰어서 튀겼대요. 그래야 이제 또 안 익었다는 소리도 안 들을 테니까. 그래서 가지고 갔는데 그게 너무 맛있었던 거죠. 그래서 감자칩은 대박을 터뜨립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중국에도 있는데요. 그 중국 사람들이 아침 식사로 제일 즐겨 먹는 게 만두가 있고요. 지엔빙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티아오가 있거든요. 근데 이 요티아오라는 게 우리나라로 치면 꽈배기처럼 한두 번 대충 이렇게 꼬아서 기름에 살짝 튀겨서 콩물에 이렇게 찍어 먹는 건데, 나름 괜찮습니다. 간편하게 먹기, 그리고 아침으로 먹기 참 좋은 음식인데, 이 요티아오는 옛날 중국 송나라 때 한 장수가 금나라랑 전투해서 대승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대승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끝이 좋지가 않아요. 왜? 그걸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기 질투했던 사람들이 승리하고 온 장수한테 왕에게 고합니다. 이 사람은 반정을 꾀하려고 합니다. 라고 해서 죄를 뒤집어 씌우고 처형을 시킵니다. 근데 적국 입장에서 보면 유능한 장수 한 명이 사라졌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금나라가 다시 송나라로 쳐들어왔는데 유능한 장수는 죽어서 나라를 지킬 장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송나라 백성들은 처참히 금나라한테 밟혔는데, 그래서 분노한 중국인들이 그 유능한 장수를 억울하게 죽인 고위관직을 원망하면서 밀가루에 화풀이를 합니다. 밀가루를 주먹으로 막 쳐대고 그리고 기름에 튀겨 버립니다. 매우 화가 나서요. 근데 막상 먹어보니까 맛도 괜찮고 부담도 없고 해서 지금 중국인들이 가장 즐겨 먹는 아침 식사 중에 하나인데요. 어제부터 진회장 출국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NDA 지연 사유가 자료 획득에 어려움이 있는 거고, 외부 임상 데이터만 확보하면 이게 이제 원활히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마도 이것 마무리하러 가지 않았겠느냐라는 기대 그리고 희망이 있는데요. 요즘 잘 아시다시피 중국으로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외교관으로 나가기도 쉽지가 않고요. 애지간해선 나가기가 힘들고 초대장이 있어야 겨우겨우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시기에 갔다고 하는 거는, 만약에 갔다면 전제는 일단 출국을 했다면인데요.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항서랑 간 거라 보여집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참고로 텔레그램 주가행 제가 거의 매일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오시면, 텔레그램 주가행이 오시면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제가 영상에서 언급하기 부적절한 것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또 무료이고 하니까 궁금하신 정보 더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참고해 주시고요. LB는 전일 대비 0.73% 상승한 34,6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요 당시보다는 좀 더 살아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요. 이렇게 활기가 많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요
얇은 박스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 라인을 돌파를 해서 요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좀 더 생동감 있게 좀 이렇게 살아서 팔팔팔팔 뛰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수급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내일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샛별이 정도가 나온다면 그 다음날 다시 한번 시세 분출을 기대해봐도 될 것 같고요. 여하튼 개선된 수급, 그리고 진해장 출국 소식, 그리고 엘파 매각 자금, 그리고 나누젠 건도 있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호재가 꽤 있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수급이 개선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나노젠 이야기도 했으니까 잠깐만 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요즘 제가 매일 간단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3일 전에는 신풍제약으로 주담대 해결한 걸로 한번 비교를 해드렸고요. 어저께 같은 경우는 한국 BNC로 판권, 백신 판권과 관련해서 비교를 했는데, 오늘은 휴먼N이 상한가를 갔는데요. 그 이유는 코비박 백신 때문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코비박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간단하게 코비박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코비박은 러시아 백신, 코비박 백신 이름을 얘기한 거고요. 러시아에서 세 번째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고요. 지난 2월에 러시아 정부에서 조건부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노젠의 나노코박스랑 공통점이 되겠네요. 나노코박스도 현재 임상 3상 중이고, 코비박 같은 경우도 임상 3상 중인데, 차이점은 얘는 이제 조건부 사용 승인을 받았어요, 러시아 정부한테. 근데 나노젠 같은 경우는 베트남 정부한테 아직 승인은 받지 못했죠. 그리고 공통점이 또 WHO 긴급 사용 승인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공통점인데, 코비박 같은 경우는 기전이 틀려요. 여기는 불활화 백신인데요. 그게 뭐냐면 죽은 바이러스를 체내에 주입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거를 불활화 백신이라고 하는데, 가장 고전적인 백신 플랫폼인데요. 현재 독감, 소아마비, A형 간염 등에 접종되고 있는 백신의 상당수가 불활화 백신인데요. 이 코비박 백신 만든 연구원 의견에 의하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백신을 만들 수 있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는 이미 소아마비 이런 거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소아마비 백신 개발 과정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서 코로나 백신도 빨리 만들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임상 2상 결과를 보니까 항체 생성률이 85.7% 나왔다고 합니다. 나노코박스 같은 경우는 90%가 넘고요.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일단 대규모 임상을 통해 백신의 효과 안정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네 같은 경우는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고, 플러스 나노젠도 이제 임상 3상 대규모 임상을 하고 있고, 또 100만 명이 기다리고 있죠. 인원의 차이는 확실히 틀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 불활화 백신이 오래전부터 사용되긴 했는데 이게 코로나에도 안전할지는 과학적으로는 검증된 것이 없지 않느냐라고 의견을 제시한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반론이, 백신은 신뢰가 우선이 돼야 한다. 그래서 데이터를 일반인에게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연한 거겠죠. 일단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이 보장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러시아 백신 같은 경우는 요게 좀 그래요. 그냥 여기도 얘기를 하는 게 국제학술지를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만약에 이런 논리라면 우리 리보세라님 같은 경우도 국제학술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승인이 됐다면 거의 모든 암 적응증에 대해서 품목 허가를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엄격한 절차를 진행을 안 했다는 게 이 코비박 백신의 문제점으로는 보여집니다. 간단하게 코비박 백신 개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오늘 휴먼N이 상한가 같다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도 잠깐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만한 거,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을 만한 게 있어서 갖고 왔는데요. 코비박을 국내에서 총괄 사업을 하고 있는 게 MPC인데요. 이 MPC가 코비박 판권을 가진 판바이오테크의 지분율을 이만큼 약 38%를 지분 인수했다는 소식에 MPC에 투자한, 그러니까 MPC가 판바이오테크의 지분을 인수를 했는데 여기 MPC에 투자한 휴먼N이 오늘 강세를 보였어요. MPC는 코비박의 권리를 가진 러시아 기업의 지분 인수를 했다고 좀 전에 살펴봤죠. 그것뿐만 아니라 코비박 생산, 판매, 유통을 위한 조인트 벤처를 국내에 설립해서 한국, 아세안 국가에서부터 본격적인 백신 사업을 영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
어제 설명드린 한국 BNC 같은 경우는 한국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리고 몇 개 국가에 대한 판권이었잖아요. 근데 MPC 같은 경우는 지분 투자를 해서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네요. 그래서 일단 한국 그리고 아세안에서 백신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 차이는 있습니다. 어저께는 각 국가에 대한 판권이고 여기는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단순 CMO를 넘어서서 직접적으로 코로나 백신의 한국 내 백신 주권을 확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예전에 이제 한국 코러스 같은 경우는 스푸프니크 V 백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위탁 생산이었잖아요. CMO 같은 경우였잖아요. 근데 CMO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게 되겠죠, 이번 코비박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의의를 봤더니 독점적 판권, 개발권을 가진 외국 회사의 한국 기업이 주주로서의 역할을 통해서 판매권, 생산권 같이 공유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배당도 받을 수 있다더라라는 이런 뉴스였는데, 뭐 그래서 슈머니 상한가를 갔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뭐 투자하세요라는 얘기가 아니라, 글쎄요, 나누젠 같은 경우도 이제 백신이 거의 출시가 될 것 같은데,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각 국가에 대한 판권에 대해서 알아본 거였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조인트 벤처를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사업을 확장을 하니까 이런 사례도 좀 참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쎄요, 나름 LB가 요 박스권을 넘어서서 살짝 활기띤 모습, 생기 있는 모습, 살아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서 상당히 좀 좋은데요. 글쎄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회사 대표도 출국을 했다면 분명 무슨 일을 마무리 지으러 간 것 같고, 또 뭐 엘파 매각 대금권도 있고 여러 이제 호재도 있는 것 같고, 게다가 그동안 너무 사실은 힘들었어요. LB 자체가 시세 분출이 없어서 이제야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다시 재유행할 조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팬데믹이 일어나면 가장 힘든 분들이, 모든 분들이 힘드시지만 그래도 자영업자분들이 제일 힘드시지 않나 싶어요. 이번 위기도 잘 우리 넘어갈 수 있도록 힘내시고 내일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